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리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된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10년차 가이드 정희태 가이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어의 테마를 짧게나마 정해봤습니다. 그 투어 테마를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로 파리 동네 산책입니다. 동네 모습들 보시면서 현재 프랑스는 파리 모습은 이렇구나 라는 거 함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라는 도시는 총 2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1구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총 20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파리 16구 지역입니다. 보시면 지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6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파리에서는 부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에 해당하게 되는 좀 부촌을 잠깐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가 되게 인기가 많은 식당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사람이 덜한 편입니다. 조금 빈 좌석도 많이 보이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프랑스가 바캉스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많이 떠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산한 점심 식사하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레스토랑이 문을 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커피도 못 마셨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이제 영업을 다시 재개했고, 지금 현재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좀 빠르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는 한데요, 활기찬 모습을 오늘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프랑스가 좀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 하면요, 바로 우리나라는 대형 쇼핑몰들이 되게 많죠. 대형 마트도 되게 많고요. 근데 프랑스는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는 19세기에 지어져 있는 이런 건축물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제한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 대형 쇼핑몰보다는 예전 건물에 그냥 작은 상점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시내에는 백화점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뿌랭당 백화점, 그리고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그리고 봉막시라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행 오시게 되면은 갤러리 라파에트 그리고 뿌랭당이라는 백화점을 자주 가세요. 근데 그거 말고 봉막시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이 봉막시 백화점 같은 경우에 현지인이 주로 가서 쇼핑을 즐기는 곳입니다. 여기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쇼핑을 가이드들한테 커미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이 백화점에는. 그래서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으로서 나중에 여행 오시게 되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내부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봉막시의 백화점이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료품점이 있어요. 그 식료품점을 16구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리 여행 오시게 되면요, 숙소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16구 쪽에 잡으시게 되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시게 되면 상점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유리를 보시게 되면은 솔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솔드. 영어로 하게 되면 세일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세일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쇼핑하기 참 좋은 시즌이기도 해요. 1년에 2번 프랑스는 크게 세일을 하게 됩니다. 여름 세일은 6월 말에서부터 보통 7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 세일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에서 한 2월 중순까지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 맞춰서 여행 오시게 되면은 싼 가격에 좋은 제품들도 많이 득템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호전되고 여행을 떠나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즌 맞춰서 여행 한번 떠나오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처음 나오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격이 왜 다르냐고 따지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손님 중에서는. 근데 원래 테라스가 가격이 가장 비싸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상점 내에서 먹는 게 그 다음으로 싸고, 제일 싼 게 그냥 그 바에 서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게 가장 쌉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리 사람들이 좀 많이 차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파리 사람들이 조금 차갑기는 합니다. 냉소적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이 파리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이실 수가 있어요. 인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눈 마주치게 되면 인사하는 게 예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네는 그 인사,
프랑스어로 인사를 봉주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인사 한마디가 파리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대형 크루아상이랑 빵오 쇼콜라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이 빵집이 정말 유명하고요. 보통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1유로밖에 안 하는데 이 집은 한 2유로 정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요 이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는 제가 재래시장이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재래시장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파리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숙소를 구하셨을 때 내가 숙소 구한 주변에 재래시장이 어디가 있나, 어디가 열리나 한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찾아가 보시게 되면 정말 로컬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리라는 도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공장지대가 있으면은 매연이 전부 다 파리를 뒤덮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공장지대는 대부분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에 공장지대가 있고 그곳에 노동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주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동쪽 18, 19, 29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곳에 부자들이 모여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16구는 이러한 이유로 부자 동네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 오셨을 때 이 16구에 숙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은데 솔직히 여기는 관광지가 없어요. 그나마 관광지를 제가 한 곳 추천드리게 되면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메종 발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발자크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나폴레옹이 칼로 정복하지 못한 이를 펜으로 정복하겠다 라고 말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잠깐 말년에 살았었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발자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소설가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좀 기이한 일생을 보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인간 희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00여 편의 다른 작품들을 하나로 묶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작품 그 인물 수만 약 2,500명 가까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을 집필했었더라고요. 하루에 15시간 정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려면은 그는 잠을 설쳐가게 되면서 작품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하루에 무려 50잔 이상의 커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한 50년을 살았었는데 평생 동안 거의 한 4만 잔이 넘는 커피를 마셨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기이한 일생을 보내다가 51세의 나이로 사망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말년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살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건물 안쪽이 발자크의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정원이 있잖아요. 이 정원은 파리 사람들한테 항상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즐기실 수 있고요. 지금 파리지엔느들이 밥 먹고 있는 거 보이세요? 커피 한잔하고 여기 위쪽에 카페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한잔 하시게 되면서 이 경치 한번 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리의 동쪽이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 오실 때요, 숙소를 구하시려면 여기 좀 서쪽 15구, 16구 쪽에 구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심인 1, 2, 3, 4, 5, 6, 7 요 중에서 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18, 19, 29 몽마르트 쪽 요쪽 동네는 좀 제외를 하시고 그 나머지 동네에다가 숙소는 구하시고 안전하게 여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파리라는 도시는요, 원래는 너무나도 더러웠었던 동네였었어요. 청소도 되지 않았었고 사방의 거리에 있는 오물들이 만연했었던 거리였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나폴레옹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영국 런던에서 유학생활 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유럽의 런던이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정말 깨끗하고 모던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던 나폴레옹 3세가 파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전부 다 뒤집어 엎어라 라고 해가지고 19세기에 이 나폴레옹 3세 명령 아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오스만이라고 하게 되는 이 남작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의해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의 파리의 건물들을 전부 다 오스만 스타일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축물 보시게 되면 생김새가 다 비슷해요.
건물의 색깔, 그리고 지붕의 색깔, 그리고 지붕의 높이,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일정하게끔 맞춰서 건축이 되었어요. 이 높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맞췄을까요? 소방마차라는 게 존재했었대요. 근데 이 소방마차가 사다리를 올릴 수 있는 높이가 딱 저 정도 높이 정도까지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이에 맞추어서 좀 일정하게 건축물들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건물을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층이 어떤 층일까요? 바로 제일 꼭대기 층이에요. 제일 꼭대기 층을 보시게 되면 지금 테라스가 약간 나와 있고, 그리고 층고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높은 층고 덕분에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샹들리에를 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위층이 쪽은 로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가장 꼭대기층 있죠. 요 가장 꼭대기층, 저런 꼭대기층은 하녀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실제로 하녀들이 살게 되면서 밑에 있는 그런 부르주아들이 그 하녀들을 부르게 되면 바로 하녀들이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층, 그 지붕 위쪽은 그런 귀족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하녀들이 살았던 곳.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여기를 하녀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녀방. 그래서 파리가 집세가 상당히 비싼 걸로 유명하죠. 집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녀방은 집세가 그나마 좀 많이 저렴해요. 하녀방이 정말 좋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하녀방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는 중간에 올라가게 되는 통로가 그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석탱이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공용 목욕탕처럼 그렇게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안에 있는 크기는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게 되면 3평이 채 되지가 않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은 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해요. 파리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이동해서 에펠탑의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 겁니다.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19세기의 고풍스러운 모습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에펠탑의 모습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관광객분들은 여기 많이 안 오세요. 여기가 좀 숨겨져 있는 시크릿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면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 컷씩 꼭 남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에펠탑이라는 건물은요, 파리 혁명 기념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9년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욕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이런 고풍스러운 건축물 속에 흉물스럽게 철제 구조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웬 말이냐, 뭐가 어울리냐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허물어 버리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허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922년 1월 6일에 세계 최초로 라디오 전파가 발송되었던 것이 바로 에펠탑이에요. 이런 전파를 발송을 시키려면은 파리 시내 높은 건물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리에서는 유일하게 에펠탑이 가장 높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런 설비들을 설치하게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에펠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펠탑의 값어치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에펠탑의 값어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에펠탑의 가치는요, 4,3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60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021년 정부 예산이 약 560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뛰어넘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에펠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파리라는 도시는 직접 눈으로 오셔서 꼭 담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16구라고 하게 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에펠탑의 모습까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투어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Started out like a bomb in
in the middle of my heart. Lately all I do is try